한국 사람들에게 결명자차는 눈에 좋은 보리차 대신 마시는 물인데요. 서양 사람들에게 결명자차는 뱃살 줄이는 다이어트 차입니다. 그런데 연구 논문을 찾아보니 결명자가 간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명자차가 뿌옇고 침침한 눈을 밝게 하고 축 늘어진 뱃살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마셨는데 어떻게 간독성을 유발하는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부작용 없이 먹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계피에 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간독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결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명자는 눈에 생기는 염증을 제거하여 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결명자의 주요 효능을 결정하는 안트라퀴논 계통 성분은 계피의 쿠마린과 마찬가지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쿠마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쿠마린은 일정량 이하로 섭취하면 안전하다는 것이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안트라퀴논은 일정량 이하라도 장기로 섭취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간독성은 약물이나 약용식물에 의해 간에 염증이 생길 때 발생하는데요.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독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각한 염증이 발생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약용식물에 의한 간독성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간에 이상이 생기고 난 후에야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용식품에 의한 간독성은 입원 환자의 5%, 급성 간부전의 50%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명자 차에 대해서 대부분은 부작용 없이 마실 수 있는 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명자 차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질이 냉한 사람은 뜨겁게 마시는 것이 좋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에 실린 논문은 장기간 고용량을 사용하면 명백한 간 손상 부작용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명자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약재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결명자가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먹기 쉽다고 차로 끓여서 매일 물처럼 많이 마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결명자로 인한 간 손상 사례가 발생되면서 결명자에 있는 안트라퀴논을 줄이는 방법이 연구되었습니다. 굽는 방법, 볶는 방법, 흡착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연구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용매제를 이용한 흡착 방법이 항산화 활성은 제일 많이 줄었지만 안트라퀴논이 제일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흡착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차선책으로 결명자를 볶은 다음 끓여서 마시고 있는데요. 물로 빠져나온 안트라퀴논도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트라퀴논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능도 매우 강한데요. 변비,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도움이 되고 항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날의 칼인데요. 결명자는 아직 일일 권장량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계피는 체중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하루에 1티스푼 미만이라는 일일 권장량이 발표되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결명자의 일일 권장량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끓이는 시간에 따라 물로 빠져나오는 성분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 권장량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명자 차는 개인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간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루 한두 잔 섭취하는 것이 좋고 다른 음식과는 달리 장기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이내로 드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드시는 것이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하거나 간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평생 결명자 차를 물 대신 많이 마셨는데도 간에 아무 이상 없고 건강하다 하시는 분은 건강한 간을 물려받은 복받으신 분이십니다. 참고한 연구 논문은 더보기에 올렸습니다. 결명자는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결명자 차를 끓여 매일 마셨는데 농도를 점점 더 진하게 조청처럼 만들어 마셔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결명자가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차전자피와 같은 섬유질 음식과는 다르게 작용해서 변비를 해소시킵니다.
섬유질이 변비를 해소시키는 방식은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 좋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고 변의 부피를 늘리고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결명자에 있는 안트라키논 성분은 대장 세포를 자극해서 장이 운동을 하게 만들어 변비 완화제 효과를 냅니다. 이런 성분은 처음에는 소량으로도 효력이 생기지만 장을 점점 더 무력하게 만들어 양을 더 많이 늘려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는 대장이 스스로 일을 못하게 됩니다. 변비 해소를 목적으로 결명자차를 드실 때는 급할 때만 3, 4일 정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장기적으로 마시게 되면 장이 약 없이는 스스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변 자극 효과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스키니티 또는 티톡스 리스트에 종종 결명자차도 포함되는데요. 장기적으로 자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정상적인 장 조직 기능을 변경하고 변비약 같은 완화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명자는 이뇨작용도 하는데요. 결명자차를 물 대신 수시로 마시면 잦은 소변으로 인해 만성 탈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미네랄이 같이 빠져나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체질에 따라 이뇨작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결명자차를 마실 때와 물을 마실 때 소변 보는 횟수를 체크해 보시면 결명자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보다 소변 보는 횟수가 현저히 많다면 결명자차 마시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명자는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어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나 저혈압이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명자는 또한 혈당을 내리는 효과도 있는데요. 혈당을 감소시키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한두 잔 정도만 일주일이 넘지 않게 마시고 쉬었다가 다시 마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결명자가 눈 건강에 기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를 기적처럼 환하게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결명자는 항염증, 항박테리아 특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이 염증으로 인한 안구 질환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막염이나 각막염으로 눈이 벌겋게 충혈될 때 결명자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으로 인해 눈물샘이 막혀 안구 건조증이 발생했을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가벼운 염증으로 눈이 가렵고 끈적한 눈물이 흐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결명자차를 마신다면 구기자와 함께 차를 만들어 보세요. 결명자의 쌉쌀한 맛이 구기자의 새콤한 맛과 어우러져 맛있는 눈 보양차가 됩니다. 결명자는 노화로 인한 안구 질환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구기자는 노화로 인한 실명의 주 원인이 되는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구기자는 수정체와 망막 손상을 보호하는 제아잔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됩니다. 결명자에는 간독성을 유발하는 안트라퀴논이 있지만 구기자에는 지방간 질환을 예방하고 간기능 보호 효능이 뛰어난 베타인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더 좋은데요. 차를 만들 때는 볶지 않은 결명자를 구입하셨다면 타지 않을 정도로 달달 볶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볶은 결명자 10g, 구기자 10g을 물 1리터에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고 20분 정도 더 졸이면 맛있는 결명자 구기자차가 됩니다. 결명자는 찬 음식이라서 체질이 냉하신 분이 마시면 더 냉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은 생강과 함께 차를 만들면 몸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생강 껍질은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고 차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생강을 말린 건강은 뜨거운 성질이라서 몸이 아주 냉하신 분은 껍질을 벗기고 말려서 사용하면 몸의 냉기를 없애는데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열이 많은 체질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생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결명자와 생강은 1:1 비율로 섞어서 끓이면 되는데요. 생강이 위액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서 평소에 속쓰림이 있거나 위산 분비가 과다한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감잎을 결명자와 함께 넣어 차를 만들어 마셔도 좋습니다. 변비가 없고 장이 예민하신 분은 결명자가 대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감잎차에 있는 탄닌이 소화관 근육을 수축시켜 설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잎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20배나 들어있는데요.
열을 가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기 때문에 결명자를 먼저 끓이고 나중에 감잎을 넣어 10분 정도 더 우려내면 건강한 결명자 감잎차가 됩니다. 감잎에 있는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고 혈압을 내리는 효과로 고혈압에 좋고 뼈 건강, 피로 회복에 좋고 감기와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데요. 감잎에 있는 탄닌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다른 음식과 같이 마시는 것보다는 결명자 감잎차만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닌산이 설사를 방지할 수 있지만 변비가 있으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잎, 결명자 모두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두 잔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결명자 부작용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결명자는 음식이 아니고 약재입니다. 증세가 호전되면 약 먹는 것을 중단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다른 약으로 바꾸듯이 결명자 차도 한 달 내내 마시는 것보다는 건강에 도움되는 다른 차들과 번갈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제대로 알고 바르게 먹으면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99까지 88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